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쌍끌이 형님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총체적 난국 속에 살아남기입니다. 정말 이제 암중모색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3대 지수가 좀 빠졌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지수가 1% 넘게 빠졌는데 제 눈에는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0.6% 올랐고 다우운송 지수가 0.9%가 올랐는데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종목별로면은 뭐 어제 삼성전자만큼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나 빠졌고 빅테크주들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0.9% 하락했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1.7% 오르면서 기술주 중에서는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S&P 5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MGM이라는 종목인데요. 카지노주예요. 10% 가까이 올랐는데 카지노주들이 다 세게 올랐습니다. 오늘 좀 카지노주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GM이 리콜 이슈가 해소됐다고 1.5%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드는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3.6%. 대형주 요새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 예. 그래도 정말 나는 대형주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자동차주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항공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1%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94달러대 중반대까지 좀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유가는 나흘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80달러대를 올라서 있고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까지 치솟았는데 사흘 만에 1.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다우 운송 지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하는데요. 요거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다우 운송 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의 문제는 결국 물류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물류를 대표하는 지수가 다우 운송 지수인데요. 제가 가끔 유가도 그렇고 200일 동 평균선 이렇게 그려서 오는데 다우 운송 지수도 저 붉은 선으로 나타나는 표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근데 9월 중에 저게 한번 깨졌었거든요. 근데 깨졌다가 치고 다시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 물류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회복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를수록 연말까지 그 흐름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해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엇박자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려가 과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그 안에서 그럼 투자 포인트 좀 있겠네요. 마지막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예. 어제 수급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자동차주 수급이 좀 좋아요. 현대차도 예.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단연 돋보인 거는 LG화학, LG전자죠. 이 리콜 문제 해소됐다고 좀 쌍끌이가 들어왔고 SO일, 하나솔루션,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유가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아도 외국인이 4월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수급의 연속성이 코스피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요새 좀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은 아까 이제 온앵커가 MSCI 리밸런싱 얘기하면서 LNF 언급했잖아요. 예. 이 종목이 수급이 그나마 좀 좋은 종목이고 어제 에코프로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에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수급 대장주는 OCI를 다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OCI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한번 세게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격적인 여유가 생겼고, 근데 저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도가 지난주에 한번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자, 지난주에 이 종목이 왜 세게 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꼭지 찍고 빠진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중국에서 규제 때문에 업체들이 생산을 안 합니다. 근데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가격이 생산을 확 줄이니까 급등을 했는데요. 예. 이게 가격이 전가되는 게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웨이퍼, 그다음에 모듈까지 이어지는데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적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수요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3분기도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멀게 봐서는 또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에도 진출했잖아요. 이런 부분 호재도 있는 것 같고 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폴리실리콘 가격 그 한 증권사에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캡처해 왔는데 3분기부터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만한 지금은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가격까지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OCI가 수급이 양호해요. 네, 과거부터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긴 한데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다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제 수급 보면 수급이 먼저 이슈보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힌트들이 많이 네. 담겨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 암중모색이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 어디에서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해 볼 부분이 환율이에요. 지금 시장 판단할 때는 제가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환율의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일 것 같고 예. 저는 아직도 의아해요. 지금 환율이 왜 1,200원까지 올라갔는지. 물론 이런 논리는 펼쳐요. 그러니까 수출이 뭐 사상 최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든 건 맞아요. 작년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원화도 약세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환율을 장기 차트를 이렇게 그려온 게 1,200원 정도면은 정말로 큰 변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1,200원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저 그 한번 위로 치솟은 거는 그 팬데믹 때 한번 저렇게 올라갔었고 그 이전 빼면은 나머지는 1,200원 정도가 상투예요. 근데 뭔가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환율이 꺾여야지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을 찍었냐? 아직은 바닥을 찍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바닥 신호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되고 라든지 뭐 어떤 패닉 셀링이 한번 나오는데 예. 지금은 줄줄줄줄 새는 분위기에 무기력하게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반등이 나와도 센 반등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생기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급매물은 이제 막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예. 6월 초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반대 매매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5월부터 시장이 좀 그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싸다고 생각해서 신용잔고가 확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매물이 다 장기화로 다 저희 시장으로 매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가 23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6월 초 수준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 단계까지 지금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 또 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근데 이런 부분 갖고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장의 특징이 어제도 보면은 대형주가 너무 심하게 빠져요. 중소형주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매도를 그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그 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은 그런 물량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대응 차원이라고 해석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그 매도가 있고 외국인 매도 중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단타성으로 좀 인덱스 게임 하는 거죠. 그런 성격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는 대형주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랑 연관성 높은 종목들은 앗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도 꺾여버리고 이러니까 지수랑 연관성이 좀 낮은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유주는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정유주는 갖고 계신 분은 들고 가시고요. 예, 계속 좋죠. 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급 대장주로 그 제시했던 종목이 한화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시했던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중국 전력난 수혜주예요. 그러면서 당장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PVC 생산이 줄고 PVC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 부산물인 가성소다 생산이 줄고 그러니까 가격을 폭등하고 이 두 종목이 딱 그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좋고 미래 성장 동력도 있어요. 지금 요새 태양광 아직은 이쪽에서 그 재미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분명하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롯데그룹의 수소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 당장 3분기에 이런 종목을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원자재 관련주잖아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구리 가격은 지금 상승 추세로 턴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이쪽은 수급도 좀 대체로 안 좋습니다. 종목이 LX 인터내셔널이나 고려아연이나 풍산 정도인데 실제로 실적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또 올랐다가 한번 급조정받고 어제 다시 올라왔는데 예.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요 한 종목 정도로 관심을 좁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터주, 위드 코로나주도 마찬가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엔터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엔터주 좋다 그러는데 지금 SM을 살 것인가 YG를 살 것인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내가 산 종목은 빠지고 딴 종목들은 올라가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ETF를 한번 좀 제시를 해본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ETF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ETF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의 엔터주 ETF는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구성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엔터주 연예기획사를 가장 잘 쫓아갈 수 있는 ETF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편입 비중이 높은 게 SM이고요. 그다음에 JYP,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런 순으로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엔터주 올라가는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 고르기 힘들다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가 있는데 좀 조정받고선 다시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차라리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은 그 유망 산업에 대한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아서 이제 바스켓 매매 해주는 거죠. 상장 그렇죠, 지수 맞습니다. 펀드 엔터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기억해 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